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우울과 불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태행과 사심이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태행은 내 몸이 게을러지는 것이고 사심은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다. 결국 우울과 불안은 인간의 심리적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착시현상이라는 정신의학적 결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 사례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울증 여고생 A양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학교에 가지만 내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매번 조퇴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이 없습니다. 결국 아예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한의원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도대체 A양은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들 부모님처럼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줘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나보다 비싼 옷에 방학 되면 해외 연수도 가고 하와이로 한 달씩 여행도 다녀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A양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라면서 원망합니다. 자식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부유한 친구들만큼 못해준다고 우울증이 와버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철이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때문에 내원한 고등학생 B군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방과 후엔 독서실로 간다고 말하고는 PC방으로 가버립니다. 시험 기간에도 게임만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화내고 혼을 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B군은 그냥 이유가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답답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수개월 전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훈계를 듣고 B군이 중간고사 공부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번 시험에서 일주일간 바짝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등 정도를 목표로 했냐라고 물으니 최소한 한 3, 4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B군은 반에서 한 20등 정도를 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간의 벼락치기로 B군의 희망사항은 실현이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자 B군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성적은 조금도 안 오르는데 더 이상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결론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해서 게임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B군은 자신은 어떻게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희망합니다. 대학을 못 가면 알바나 하면서 돈도 못 버는데 그렇게 살긴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게임만 하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자 나중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자 그건 머리 아픈 게 다 나아야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는 갖고 싶지만 열매를 따기 위한 수고로움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모순으로부터 도피처가 바로 게임이죠.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단순히 표면적인 게임 자체의 중독성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B군은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결국 선현들의 말대로 마음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인 거죠. 우울이나 불안은 외부에서 전염되듯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 게으름과 자기 기만에 의해서 싹이 자라나오는 것이죠. 환자에겐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으름의 실체를 인지시켜 나가야 비로소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감기라며 그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만 먹는다고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우울증 C씨 사례입니다. C씨는 30대 전업주부인데 시부모가 시집살이를 너무 시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새벽 5시까지 가서 밥을 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함께 교회를 다녀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시부모님의 호통이 이어집니다. C씨는 종교가 기독교도 아닙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죠. 이 외에도 시부모의 흔치 않은 요구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집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불안해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조금만 늦게 받아도 아니 집에서 노는데 왜 빨리 전화를 안 받냐라며 난리가 난답니다. 시댁이 요즘 상식으로는 참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수년째 우울증과 함께 음식만 먹으면 바로 토하는 거식증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C씨는 왜 이런 수모와 불합리한 대우를 계속 참고만 있는 걸까요? 바로 시부모 재산 때문입니다. C씨도 결혼 전엔 커리어 우먼이었고 현재 남편도 번듯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시부모가 매달 따로 남편 월급에 버금가는 생활비를 더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부모에 순종하는 대가인 거죠. 만약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집살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생활비도 혹은 나중에 유산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돈 보고 참는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그만한 돈 버는 것보다 차라리 시부모 비위를 맞추고 돈을 받는 것이 쉽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럼 돈을 위해서 흔쾌하게 그 시집살이마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의 생활비와 유산은 받고 싶지만 시집살이는 싫다. 이렇게 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바로 C씨의 우울과 불안의 진짜 실체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A양과 B군 그리고 C씨의 우울과 불안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넘치게 욕망하면서도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이 세 분들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서는 부모 탓, 주변 탓으로 결론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내 욕망의 대가였음을 조금씩 돌아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과 불안의 치료법이죠. 자기 마음의 실체를 비춰주는 정신과 치료라는 게 항우울제나 약만 처방해 주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혹독하고 때로는 모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항우울제를 먹어봐야 자신의 진짜 마음과 갈등을 보지 못하면 이런 병은 차도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겠죠. 이는 성격이나 삶의 태도와도 연관되는 만큼 어릴 적 부모님들의 훈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 저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대형 마트나 뷔페에는 가급적 데려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노출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삶에 대한 가치관 형성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나 뷔페는 욕망은 증폭시키고 대가는 감춰지는 착시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갖고 싶은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얼른 가져가 달라고 형형색색 유혹합니다. 아이들은 눈이 돌아가죠. 이것저것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물론 갖고 싶은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 하나하나에는 돈이나 노동이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깜짝같이 은폐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 아이들은 그저 더 갖기를 욕망할 뿐 대가는 전혀 자신들이 치르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신 치르죠. 그것도 그저 카드로 쓱 걷는 정도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일한 대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당연히 별로 큰 대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대형 마트나 카드 사용이 없던 시절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갖고 가게에 갑니다. 눈깔 사탕도 있고 과자나 껌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용돈 한도 내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욕망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욕망에도 반드시 자신이 아끼는 용돈을 내어주는 대가를 직접 치르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다면 평소 과자나 사탕 등 사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합니다. 친구가 맛난 과자를 사 먹고 있어도 나는 흔쾌히 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걸 사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에는 욕망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매번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부모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데려가고 아이들은 유혹의 공간에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집니다. 아이들은 그저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안 되면 결국 때를 써서라도 갖기를 바랍니다. 대가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아이 대신 엄마 아빠가 치릅니다. 어떻게요? 카드로 쓱. 그리고 끝이죠.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대표적 공간이죠. 한 사람당 같은 돈을 내니 본전 생각에 많이 먹고 와야죠.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죠. 그래서 부모들도 부페를 가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많이 먹어, 더 먹어. 이걸 부모는 자녀 뒷바라지를 잘한다 착각합니다. 아이들 역시도 자신이 욕망하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무제한으로 집어와도 됩니다. 부페니까요. 그래도 누군가가 더 대가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돈이나 세뱃돈이 더 나가는 식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의 고단한 노동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장면들에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A양처럼 해외 연수며 해외여행도 그저 욕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못 보내주면 부모가 무능한 것이고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는 식이 되는 거죠. 내가 대가를 치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잘 받고 싶죠. 하지만 B군처럼 굳이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는 그저 욕망할 뿐이고 부모나 세상이 그를 당연히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엔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욕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공부도,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넓히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재물도 많이 얻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욕망해도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그 욕망에는 반드시 내가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가 없는 욕망을 꿈꿀 때 바로 우리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내 새끼는 돈 걱정 없이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 역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갈망하는 자, 익은 포도알을 짜야 한다는 괴테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뒷바라지는 우리가 사탕 하나라도 욕망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을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이 우울과 불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방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